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보기에서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기억, 적응 화재에만 사용할 것. 자, 적응이란 뜻은 불을 끄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당연히 해당 소화기로 끌 수 있는 화재에만 사용해야 되고, 불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용할 것. 너무 멀리 떨어지면 소화기가 기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X, 바람을 마주보고 풍하에서 풍상 방향으로 사용할 것. 바람을 마주보면 소화약재가 사람 쪽으로 날려오겠죠.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풍상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 풍하는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오는 쪽, 풍상 방향에서 불어나가는 쪽인 풍하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 방향으로 사용한다. 디귿도 틀렸고, 리을, 양옆으로 비로 쓸듯이 골고루 사용한다. 요건 맞죠? 따라서 기역, 리을이 소화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보기입니다. 정답은 3번. 산화제와 환원제를 연소의 4요소와 관련지어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산화제는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상대방은 환원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가연물이 환원제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데히드계 금속물질이 환원제에 속하고, 산화제로는 대표적인 비금속 물질인 O2, F2, Cl2 이런 것들이 상대방은 산소를 공급해서 산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환원되는 산화제입니다. 상대방을 산화시키면 산화제, 상대방을 환원시키면 환원제예요. 이렇게 암기한다. 산화제는 산소 공급원, 환원제는 가연물. 포소화약제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 다음 중 가장 주된 소화 효과는, 자, 포소화약제는 질식소화가 주된 효과입니다. 소화약제를 거품 형태로 넓게 방사해서 질식에 의한 소화 효과를 보는 것, 포소화약제의 주된 효과다. 질식소화. 다음 중 증발연소를 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증발연소는 그 물질 자체에서 발생한 증기나 가스가 연소되는 걸 말하죠. 증발연소를 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황, 파라핀, 나프탈렌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한다. 황, 나, 파라. 황, 나, 파라핀입니다. 황, 나프탈렌, 파라핀은 증발연소하고, 석탄은 분해연소를 해요. 우리가 흔히 불을 붙여 태우는 것, 종이나 석탄, 목재, 섬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연소 종류 중에 분해 연소를 한다. 자, 옥내 주유취급소의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이죠. 자, 소화 난이도 등급에서 이 주유취급소는 옥외일 때는 3등급, 옥내일 때는 2등급입니다. 자, 소화 난이도는 1등급이 제일 끄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 설비를 많이 갖춰야 되고, 2등급, 3등급으로 갈수록 소화 난이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주유취급소의 경우 옥내는 2등급, 그 밖에 1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3등급입니다.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 의하면 옥외 소화전 설비의 수량은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의 몇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 되도록 해야 되는가? 자,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수원의 수량, 소화전 설치 개수의 13.5세제곱미터, 설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는 4를 곱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치 개수 곱하기 13.5, 옥외 소화전 수원 수량이고요. 옥내 소화전은 7.8이라고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수량은 설치 개수 곱하기 7.8세제곱미터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5개 이상일 때 5를 곱합니다. 옥외일 경우에는 4개 이상일 때 4를 곱한다. 옥외 13.5, 옥내는 7.8입니다. 소화전 설비 1몰의 이황화탄소와 고온의 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독성 기체 물질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 얼마인가? 자, 요거는 반응식을 적어봐야 됩니다. 이황화탄소는 CS2죠. 여기에다가 물 분자 2개가 반응하면 CO2와 2몰의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요 황화수소, 요게 독성 기체 물질이죠. 2몰이니까 1몰 22.4리터 기준으로 2몰이니까 2를 곱하면 44.8리터 나옵니다. 1몰의 이황화탄소가 물과 반응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황의 부피는 2몰이고 1몰이 22.4리터니까 44.8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알킬 리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알칼알나, 이황, 아라유, 금금탕규, 알킬알루미늄, 알킬 리튬, 올키라는 놈들 3류 위험물이죠. 10알칼알나니까 지정수량은 10kg다. 알킬 리튬은 가연성 액체고요. 이산화탄소와 반응했을 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CH3Li. 알킬 리튬은 CO2, 이산화탄소와 반응했을 때 아세테이트 CH3COO, 그리고 리튬이 생성된다. 그리고 알킬 리튬은 물과 만나게 되면 심하게 발열되면서 가연성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로 끄는 주수소와는 불가하고요. 분말 형태의 탄산수소 염류를 사용한 분말 소화 설비나 그 밖에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을 사용해서 소화합니다. 따라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사용한다. 요게 틀렸어요. 알킬 리튬은 주수 소화할 수 없고 오로지 끌 수 있는 것이 요 탄산수소 염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이다. 자, 할로겐 화합물로 끌 수 있는 것은 전기 설비나 인화성 고체,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이죠. 요 세 가지가 할로겐 화합물로 끌 수 있는 거고, 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인 알킬 리튬의 경우에는 할로겐 소화약제 안 됩니다. 국소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분사 헤드에서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방사 기준은 바로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수 있을 것, 요거 찾으셔야 돼요. 국소 방출 방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소화약제 방사 기준은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소 방출 이산화탄소 방사 기준 30초입니다. 국방 이산화 30초다. 국방 이산화 30초. 다음 위험물의 화재 시 주수 소화가 가능한 것은, 자, 물로 끄는 주수 소화는 철분, 마그네슘, 나트륨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2류 화합물 금속분에 속하는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3류 위험물 자연발화 및 금수성 물질, 나트륨 등은 물로 끄는 주수 소화할 수 없고, 위에서 봤듯이 탄산수소 염류나 혹은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등으로 소화시킵니다. 자, 하지만 4번
황은 S로 나타내죠. 유황을 말합니다. 요건 이류 위험물 중에 앞에 나왔던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 주수소화 불가한 걸 제외하는 데 속하기 때문에 특히나 물에 녹지 않고 안정적인 성질을 띱니다. 따라서 요 황, 유황 같은 경우에는 주수소화 할 수 있고 물속에 저장합니다. 공기 중에서 증발연소를 하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해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게 요 황이다. 그래서 유황 온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속에 유황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수소화 가능한 게 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화재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소 대상물의 열 전도율이 좋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자,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열을 받았을 때 다른 물체로 열을 다 전달하고 나 스스로는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물체가 열 전도율이 좋은 물체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열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쉽게 올라가야 연소가 잘 되는데 열 전도율이 좋으면 밖으로 열을 다 방출해버리고 내 스스로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연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다. 열 전도율이 좋으면 연소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위험 높아지고 화학적 친화력이 클수록 다른 말로 화학적 활성도가 높을수록 연소가 잘 되죠. 그리고 산소와 접촉이 잘 될수록 연소가 잘 된다. 2, 3, 4번은 모두 맞고 요 연소 대상물의 열 전도율이 좋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요게 틀렸다. 다음 고온체의 색깔을 낮은 온도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저온이면 어둡고 고온이면 밝다. 요런 느낌으로 찾아보면 일단 모두 적색인데 암적색이 있고 휘적색이 있고 황적색이 있고 백적색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4번에 암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으로 점점 맨 앞에 붙은 글자가 밝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 휘, 황, 백이다. 암적색이 깜깜하니까 가장 온도가 낮고 백적색이 가장 밝다. 가장 온도가 높다. 요것만 알고 계셔도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암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순이다. 암, 휘, 황, 백. 화재 시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21 볼륨 %에서 13 볼륨 %로 낮추려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몇 볼륨 %가 돼야 되는가? 자, 요건 산소의 농도 변화율을 그대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적용해서 구하는 수화 농도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는데요. 자, 산소 농도 변화율이라는 것은 처음 산소 농도 21분에 요게 얼마나 변했냐? 그 변화량은 처음 농도에서 나중 농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1분에 8이 되니까 8 나누기 21 요거 계산기에 쳐보시면 0.3809 점점점 요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산화탄소 농도는 38.1%가 돼야 된다. 자, 공기 중에 산소의 처음 농도, 나중 농도 나오고 이산화탄소 농도 구하라. 이 산소 농도의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 처음 농도분의 변화량, 처음 농도 빼기 나중 농도 하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옵니다. 공기 중 산소 21%에서 13%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 38.1%다. 다음에 위험물 중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해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자, 올킬 위험물이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탱크로리로 위험물 운송할 때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된다.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폭발 시 연소파의 전파 속도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연소파는 0.1에서 10m/s입니다. 폭발 시 연소파 전파 속도 0.1에서 10m/s. 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폭갱 속도죠. 폭갱 속도 범위는 1000에서 3500m/s다. 1000에서 3500m/s 폭갱 속도고 연소파의 전파 속도 범위 0.1에서 10m/s 기억하십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이 틀린 것은 자, 초등중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죠. 학교는 30m입니다. 20m 틀렸다. 문학과 주사사. 문학과가 주사 부리다 죽었다. 문학과 주사사. 전화번호는 532-153이었죠. 532-153. 자, 문화재는 50m. 3번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해 지정문화재 50m 이상 맞고 사용전압 35,000V 초과하는 특고와 가공전선 5m 이상 맞다.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도 30m죠.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이용시설 30m 이상이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전기설비 있는 곳에 적응하는 소화설비는 자, 전기설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거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입니다. 전기설비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포함해서 물분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등 사용 가능해요. 적응성 있다. 제5류 위험물의 화재 시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시뷰질, 백히히, 200니니, 아디히질인데요. 5류 위험물은 일단 4번에 주수 소화할 수 있고 할로겐 화합물이나 CO2, 분말 소화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5류 화합물 자기 반응성 가연성 물질로 연소 속도 빠른 건 맞지만 이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다. 요게 틀렸어요. 5류 위험물은 자기 스스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 없어서 질식 소화시킨다고 해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5류 위험물은 다량의 물에 의한 주수 소화, 냉각 효과가 효과적이다. 할론 1301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할론 뒤에 붙은 4개 숫자 원소 개수로 보면 된다고 했는데요. 할론 1301은 화학식 CF3BR이다. 자, 요걸 풀어서 이름으로 나타내면 브롬이나 3플루올이나 메테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너무 길죠? 그냥 할론 1301. 할론 1301 소화약제다. 자, 특징은 저장 용기에 액상화해서 액체상으로 충전하고요. 상온에서는 무색무취의 기체 상태입니다. 화학식은 CF3BR, 브롬이나 3플루올인 메테인이고 끓는 점, B점은 영하 2.2도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체로 기화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공기보다 가볍다? 요게 틀렸어요. 할론 1301은 공기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는 29보다 일단 탄소가 원자번호 6번, 짝수니까 12, 플루오린이 원자번호 9번에 홀수니까
2배의 1 더해서 19가 되고 3 곱해줘야죠. 19 곱하기 3. 그리고 브로민 원자 질량은 80 정도 됩니다. 따라서 29인 공기보다 할론 1301은 훨씬 무겁다. 공기보다 가볍다. X 하셔야 돼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율적이고 약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다.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 장점 맞지만 구조가 복잡하죠. 다른 소화 설비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시설비가 싸다. 적다 하면 틀립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다른 소화 설비보다 구조 복잡하고 시설비가 많이 든다. 쉬운 문제. 황화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화린은 2류 위험물이죠.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특징을 알아봤었는데요. 이 3황화린은 황색 결정이고 공기 중에서 100도씨에서 발화할 수 있습니다. O다. 그리고 5황화린은 담황색이다. 5황화린 담황색 결정으로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조해성이 있다. 이것도 맞고 그리고 5황화린은 이 물과 접촉해서 푸른빛을 내면서 유독성 가스 황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물과 반응해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발생한 위험이 있다. 5황화린 맞아요. 따라서 4번에 3황화린이 연소해서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한다. 자, 요건 5황화린이죠. 3황화린은 연소했을 때 황화수소 가스가 아니라 SO2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3황화린은 연소했을 때 이산화황이 발생하고 5황화린은 물과 접촉했을 때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한다. 이렇게 3황화린과 5황화린이 각각 발생시키는 물질 요거 주의하십니다.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자, 정기점검은 일단 예방규정 대상이 되면 정기점검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또는 지하에 매설된 탱크 시설이 있는 제조소나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모두 정기점검 대상 되는데 보기에서 1번 지정수량 15배 제조소 요건 예방규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대상도 된다. 예방규정 대상은 요 제조소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기준인데 이걸 초과했죠? 지정수량 15배의 제조소는 예방규정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점검 대상도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동탱크 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요건 지정수량 볼 필요도 없이 정기점검 대상이고요. 자, 옥내탱크 저장소는 역시 예방규정 대상이면 정기점검 대상인데 40배 옥내탱크 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요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인데 예방규정 지정수량에 미치지 못하고 지하탱크, 이동탱크, 지하매설탱크 아니다. 그럴 때는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 시 소요단위 산정에서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내화구조. 그 다음에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100의 반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합니다. 자, 소화설비 설치 시 소요 단위 산정.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내화구조 아니면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50, 100입니다. 내화구조 100, 내화구조 아니면 50. 제조소, 취급소, 건축물 소요 단위 산정 방법이에요. 탄화칼슘의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탄화칼슘은 금금탄규 3류 화물할 때 나왔습니다. 칼슘의 탄화물인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산화칼슘 CaOH2 플러스 C2H2 바로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가연성 폭발성 가스인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켜서 위험해진다. 뭐가?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아세틸렌 가스 발생시킨다. 요거 먼저 알아두시고 그래서 물과 습기와의 접촉은 피해야 되겠죠. 건조한 장소에 밀봉, 밀전해서 보관하고 4번에 저장용기에 질소가스 등 불활성 가스를 충전해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 습기와 작용해서 다량의 메탄이 발생하므로 자, 벌써 틀렸죠? 메탄이 아니라 습기, 물과 작용해서 C2H2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게 탄화칼슘이다. 저장 중에 메탄가스 발생 유무를 조사한다. 요게 X예요.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 가스 발생시킨다. 요건 꼭 알아두십니다. 자, 요 메탄 발생시키는 건 같은 3류의 알루미늄 탄화물인 탄화알루미늄입니다. 메탄 발생하는 것은 탄화알루미늄, 아세틸렌 발생시키는 것은 탄화칼슘이다. 등유의 지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은 자, 등유는 석유류죠. 4류 위험물. 그 중에 제2석유류 1등경 스크클, 2아히포 이렇게 암기했었죠. 1등경이니까 등유의 지정수량 1000리터입니다. 1등경 스크클, 2아히포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등경 스크클은 지정수량 1000리터, 아히포 아세트산 히드라진, 포름산은 2000리터입니다. 위험물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4번에 판매 저장소라는 것은 없어요. 판매 취급소는 있어도 판매 저장소는 없다. 옥외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모두 저장소의 종류가 맞죠? 자, 판매 취급소는 있어도 판매 저장소라는 건 없습니다. 자, 벤젠 1몰을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는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몇 리터인가? 자, 벤젠과 산소의 반응식 요걸 한번 봐두셔야 되는데요. 이 C6H6 벤젠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산소 분자 15개가 반응해서 CO2 분자 12개, 물 분자 6개가 나오는 반응식 요걸 알고 있어야 요 벤젠이 1몰일 때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 요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벤젠이 2몰일 때 CO2가 12몰이죠. 따라서 벤젠 1몰에 이산화탄소는 6몰 발생하는 거예요. 자, 6몰은 부피가 어떻게 되죠? 1몰이 22.4리터니까 요거 곱하기 6 하면 134.4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다. 벤젠 1몰에 충분한 산소 공급됐을 때 CO2 6몰 생성되고 6몰의 부피는 134.4리터다. 자, 지정 과산화물을 지정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정 과산화물 저장 취급 옥내 저장소 기준 석가래 간격 30cm 이하 창고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으로 하고요. 요 저장 창고
저장창고의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둬야 됩니다. 위험물이 직사광선에 쬐지 않도록 창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한다. 자, 이 저장창고의 외벽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는 두께가 10cm 이상 아니고 20cm 이상 해야 됩니다. 자, 10cm는 너무 얇다. 철근 콘크리트 외벽 두께는 2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지정과산화물 옥내 저장소 저장창고 기준 석가래 간격 30cm, 갑종 방화문 창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외벽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 두께는 20cm 이상으로 한다. 10cm X. 물과 접촉 시 발열하면서 폭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자, 과산화칼륨이죠. 과산화칼륨은 인류 위험물로 물과 접촉 시 산소를 발생시키고 발열하면서 폭발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과망간산칼륨, 과염소산칼륨은 같은 인류 위험물이지만 물과 접촉 시 과산화칼륨처럼 폭발 위험성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물과 접촉 시 발열하면서 폭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K2O2 과산화칼륨이다. 다음 중 벤젠 증기의 비중에 가장 가까운 값은 자, 비중을 구할 때는 질량을 계산한 다음에 29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벤젠 화학식 역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C6H6 이렇게 벤젠 분자식 적고요. 질량을 한번 계산해보면 탄소는 6번이니까 짝수 2배 해줘서 12가 되고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지만 홀수라고 2배에 하나 더 해주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의 질량은 원자번호인 그냥 1로 해줍니다. 요게 각각 6개씩 있으니까 총 78이 되죠. 자, 요 수치를 29로 나눠주면 증기의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2.7, 3번이 정답이다. 벤젠의 증기 비중 2.7에 가깝습니다. 다음 중 니트로글리세린을 다공질 규조토에 흡수시키기 위해 제조한 물질은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의 재료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다공질의 규조토에 흡수시키기 위해 제조한 물질 다이너마이트 찾으십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 아염소산 염료의 운반 용기 중에 적응성 있는 내장 용기의 종류와 최대 용적이나 중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외장 용기의 종류는 나무 상자 또는 플라스틱 상자고 외장 용기의 최대 중량은 125kg으로 한다. 자, 아염소산 염료 인류 위험물이죠. 금속재 용기에 담으면 부식되기 때문에 1번 금속재 용기 안 되고요. 아염소산 염료는 오염과무와 지정수량 50kg입니다. 따라서 운반 용기의 내장 용기는 지정수량 이하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2번에 플라스틱 필름 포대 60kg, 50kg 넘죠. 종이 포대 55kg, 50kg를 넘어서 안 되고 4번에 유리용기 10L가 아염소산 운반용기 중 적응성 있는 내장용기로 적합하겠어요. 유리용기 10L다. 아염소산 염류, 내장용기, 유리용기 10L. 아세트알데히드의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아세트알데히드 강산화제는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취급 설비에 구리압금 사용 피해야겠죠. 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오이디아산, 지정수량 50L고요. 구리를 포함해서 은, 수은, 마그네슘 등으로 된 용기를 피한다. 자, 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은, 구리, 수은, 마그네슘 용기에는 저장할 수 없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 물로 희석해서 소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물, 알코올, 에테르에 녹고 화재 시 물로 희석해서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하지만 옥외 탱크에 저장 시 조연성 가스를 주입한다? 자, 큰일 나겠죠. 조연성이란 말은 연소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연성 가스가 아니라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저장해야 되겠죠. 옥외 탱크 저장 시 조연성 가스를 주입한다? 바로 X 하셔야 돼요. 위험물 분류에서 제1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1도 미만인 것. 자, 요게 맞아요. 아세톤, 휘발유, 사류 위험물 중에 이 휘벤 에메톨, 4시아피 제1석유류 맞고 1기압에서 인화점 21도 미만인 것이 제1석유류다. 자, 1등경 스크클 제2석유류고요. 인화점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 요건 2석유류 기준이에요. 중류나 도료류, 클레오소트류 등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 요게 제3석유류. 기계유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액체 인화점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 요건 제4석유류죠. 따라서 제1석유류에 대한 설명 1번 아세톤 휘발유, 이 휘벤 에메톨 4시아피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제1석유류로 분류한다. 제2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제2 위험물 가연성 고체고요. 연소 시에 연소율이 크고 연소 속도가 빠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자, 요것도 이 위험물 일반적 성질 맞다. 하지만 3번에 산소를 포함하여 조연성 가스 공급 없이 연소가 가능하다. 자, 요건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산소나 불소, 염소 같은 조연성 가스 없이 자기 스스로 연소 가능한 건 오류고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물에 녹지 않고 산소와 결합 잘하고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을 멀리해야 되는 백유, 황적, 오철금마, 천인 이런 것들이 2류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동식물류의 경우 1기압에서 인화점은 섭씨 몇 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바로 250도입니다. 동식물류 인화점 기준 섭씨 250도 미만이다. 과염소산 칼륨과 아염소산 나트륨의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자, 오염과무와 인류화물이죠. 지정수량 50kg고 열분해 시 모두 산소 방출한다. 맞고요. 상온에서는 과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모두 고체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3번의 강산화성 물질은 맞지만 가연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가연성 고체는 따로 2류 위험물이고 1류 위험물 과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은 불연성, 조연성입니다. 과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불연성, 조연성이다. 요거 기억해 두십니다. 1류 화물. 제5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외부 산소 공급 없이 스스로 연소 가능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에 소화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저장할 때부터 적은 양으로 나눠서 저장해야 됩니다. 5류 위험물. 그리고 운반용기 외부에 충격주의, 화기연금 요 두 단어를 써야 됩니다. 5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충격주의, 화기연금 주의사항 표시한다.
저장한다. 자기 연소 일으키며 연소 속도 대단히 빠르다. 오류 위험물 특징 맞고요. 가연성 물질이므로 질식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오류 위험물은 가연성 유기화합물은 맞지만 질식 소화보다는 물로 끄는 주수 소화가 효과적입니다.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즉 질식시키더라도 자기 스스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보다는 물을 사용한 주수 소화가 효과적이다. 오류 위험물. 다음 중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물질은 사료 위험물 중에 동식물류에서 자연 발화 위험성이 크다 하면 건성류 찾으셔야 됩니다. 건성류, 불건성류 나누는 건 불포화도 요오드가로 나누는데요. 요오드가 130 이상의 건성류에는 정상 동해 대하들이죠. 아마인유를 포함해서 정어리 기름, 상어유, 동유, 해바라기유, 대구유, 아마인유, 들기름 등이 있어요. 자연 발화 위험성이 큰 건 건성유고 정상 동해 대하들, 정어리, 상어, 동해, 해바라기, 대구유, 들기름, 아마인유까지 건성유다. 자, 야자유, 올리브유, 피마자유는 불건성유입니다. 아마인유가 건성유로 자연 발화 위험성 크다. 운반을 위해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줘야 되는 것은 바로 특수인화물입니다. 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만 직사광선에 의해서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위험물 운반을 위해 적재하는 경우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된다. 특수인화물. OED 야산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의 개수가 4개일 때 확보해야 되는 총 수원의 수량은, 자, 옥내 소화전이죠. 소화전 하나당 7.8세제곱미터 수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소화전 4개일 때는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31.2세제곱미터 3번이 정답입니다. 옥내 소화전 기준 확보해야 될 수원의 수량은 소화전 하나당 7.8세제곱미터다. 황린의 저장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황린은 물속에 저장할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황린은 pH 9, 물속에서 안정적이다. 제3석유류, 삼류위험물, 이황, 지정수량 20kg의 황린, P4입니다. 물속에 저장한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수량이 다른 하나는, 자, 인화칼슘, 삼류위험물입니다. 금속의 인화물, 금금탕규에서 300kg 지정수량이었고, 루비디움 RB, 칼슘 CA, 차염소산 칼륨, KClO3, 요건 인류위험물이죠. 자, 요 세 개는 모두 지정수량이 50kg입니다. 자, 인화칼슘 지정수량 300kg, 알칼리 금속, 루비디움, 알칼리토 금속, 칼슘, 지정수량 50kg이고요. 인류화합물 중 그 밖에 속하는 차염소산 칼륨 지정수량 50kg다. 과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과염소산이라고 하면 육류위험물이지만 과염소산 나트륨은 인류위험물이에요. 따라서 인류위험물의 특징,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 방출한다. 맞고요. 수용성이고 조회성이 있다. 제1류위험물이다. 3번 4번도 맞지만 인류위험물이 환원제다? 벌써 틀렸죠. 인류위험물은 강산화제고 수용액도 강한 산화성을 띱니다. 환원제고 수용액이 강한 환원성이 있다 하면 가연성 고체류인 이류위험물의 특성이에요. 환원성은 이류, 산화성은 인류다. 과염소산 나트륨, 인류위험물이니까 환원제이며 수용액이 강한 환원성이 있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질산메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질산에틸, 질산메틸 모두 오류위험물인 질산에스테르류죠. 그 중에 질산메틸 CH3ONO3 질산메틸은 끓는 점 B점이 약 66도, 무색 투명한 액체고 오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맞습니다. 하지만 2번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요게 틀렸어요. 질산메틸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질산메틸 분자량 77로 일반적인 공기의 질량인 29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질산메틸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 틀렸습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의 소화 설비를 검토 및 적용할 때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탱크 높이의 측정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탱크 높이 측정 기준 바로 지면에서 탱크의 옆판까지의 높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다. 지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를 기준으로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때 탱크 높이 측정 기준으로 쓰인다. 지정수량 300kg, 산화성 액체 위험물이고 가열하면 분해해서 유도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증기 비중은 약 3.5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과염소산입니다. 육류위험물 과염소산, 지정수량 300kg고 산화성 액체죠. 육류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이고 가열하면 분해해서 유독성 가스인 염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증기 비중은 약 3.5다. 과염소산 HClO4입니다. 육류위험물, 산화성 액체다. 금속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삼류위험물에 속하는 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발열하고 수소가스 발생하죠. 1번은 맞고, 알코올과 반응해서 역시 수소가스 발생하는데 부산물로 나트륨 에틸라이트 나옵니다. 이것도 맞다. 나트륨은 물과 에틸알코올 반응해서 수소가스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금속 나트륨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사용할 수 없어요. 삼류위험물은 대부분 금수성 물질로 주수 소화하거나 할로겐 화합물 약제에 쓸 수 없고, 탄산수소 염류 들어간 거 또는 건조모래나 팽창질성, 팽창진주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O다. 자, 금속 나트륨이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중금속이다. 자, 금속 나트륨은 아주 잘 부서지는 경금속이지 중금속 아닙니다. 금속 나트륨 은백색 광택이 있는 경금속으로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금속 나트륨이 중금속이다. X.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일정 규격의 격벽을 설치하여 저장해야 되는 위험물은 바로 제5류 위험물 중에 지정 과산화물입니다. 5류 위험물 중 지정 과산화물은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의 저장 시 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일정 규격의 격벽을 설치해야 된다. 5류 위험물 지정 과산화물 지정 격벽 설치해야 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염소산 나트륨 금속 용기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1번부터 틀렸다. 철제 용기에 저장한다. X. 그리고 물과 반응해서
위험에서 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 차가운 장소에 보관하고 조회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조회성이 크기 때문에 용기는 밀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열, 충격, 마찰 피하고 점화원의 접근을 금한다. 인류 위험물 염소산 나트륨의 저장 취급 방법이에요. 금속 용기, 철제 용기 보관한다. X 하셔야 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와 관계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먼저 볼까요? 농해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 대상 아니다. 요게 맞습니다. 자 교재 84페이지 가시면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나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난방시설이나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 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의 경우 허가나 신고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설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 자 1번에 제조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닌 경우도 있죠. 위험물 품명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나 허가 받아야 된다. 자 품명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해도 가능합니다. 언제나 허가 받아야 된다. X. 그리고 4번에 저장 위험물 변경으로 지정 수량 배수가 달라지는 경우 언제나 허가 대상이다. 언제나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언제나 혹은 무조건 이런 단어 들어가면 답이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정확히 외워둬야 될 것은 농해용, 축산용으로 난방시설할 때 지정 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 대상 아니다. 요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요 사항은 꼭 암기해 두신다. 자, 황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황은 물에 녹지 않죠? 하지만 이황화탄소에는 녹습니다. 1번은 맞고 공기 중에 연소해서 아황산가스를 발생한다. 자, 요것도 맞아요. 가연성 고체, 이류 위험물인 유황, 황은 공기 중에서 증발연소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속에 저장해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 증발연소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독성물질인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황의 분진으로 분진 폭발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전도성 물질이 아니라 전기 부도체로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절연에 쓰입니다. 따라서 전도성 물질 틀렸고 정전기 발생에 유의해야 된다. 자, 요건 맞아요. 전도성 물질은 아니고 황은 전기 부도체로 전기 절연체로 쓰이지만 정전기가 축적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에 유의해야 된다. 요거는 맞다. 전도성 물질 X. 다음 중 증기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자 증기 밀도는 각 물질의 분자량을 계산해서 분자량이 크면 밀도도 크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디에틸에테르는 C2H5O, C2H5고요. 벤젠은 C6H6, 가솔린은 C8H18. 요거 아닙니다. 에틸알코올은 C2H5OH. 자 요렇게 분자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분자식 외우고 분자량까지 다 계산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런 건 틀리라고 나온 문제지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가솔린 C8H18 요 놈이 밀도가 가장 큽니다. 디에틸에테르는 74.12g/몰이고요. 벤젠은 78.12, 가솔린은 108g/몰이에요. 에틸알코올도 계산해보면 46.07g/몰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증기밀도 가장 큰 것, 뭐 이렇게 어려워. C8H18, 옥탄 100%의 가솔린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라고? 혼자서 투덜투덜 대보면서 외웁니다. C8H18 가솔린 옥탄가 100%의 증기밀도가 가장 크다. 분자량 108이에요. 가솔린.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과산화수소는 육류 위험물로 산화제고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 망간이 촉매작용을 해서 분해가 촉진된다. 요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런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막기 위해 안정제로 사용하는 것은 요 히드라진이 아니고 분해방지 인산 혹은 요산 같은 안정제를 씁니다. 과산화수소 분해 막기 위한 분해방지 안정제는 인산 요산이지 히드라진 아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지만 고농도로 했을 때는 피부에 닿았을 때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묽게 사용해야 됩니다. 과산화수소 육류 위험물이고 분자식은 H2O2다. 물, 알코올, 에테르에 넣고 중량 퍼센트가 36% 이상일 때만 위험물이 됩니다. 과산화수소 분해방지 안정제로 인산 요산 사용한다. 히드라진 X. 자, 제조소 등의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는 자, 긴급 사용정지 명령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할 수 있지만 소방방재청장은 그런 권한 없어요. 사용정지 명령 권한 없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시도 본서입니다. 본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아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안전거리 규제는 육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한 모든 제조소와 옥의 옥내 저장소, 옥의 탱크 저장소 이렇게 모두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지만 주유 취급소는 안전거리 규제 대상 아닙니다. 제조소, 옥의 옥내 저장소, 옥의 탱크 저장소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다. 주유 취급소는 아니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 저장소를 경매에 의해서 시설 전부 인수한 경우 30일 이내, 용도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이거 맞아요. 위험물 저장소, 양도 양수, 법인 합병, 상속받았다. 모두 이 시설을 인수하거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용도 폐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기준 위반해서 사용한 때는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 또는 전부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요건 시도지사의 허가 취소, 전부 일부 사용권인데요.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를 위반하여 사용한 때가 아니고 위치구조
설비 변경을 허가받지 않았을 때 허가 취소 또는 전부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게 해놨다. 그리고 경유 2만 리터를 수산용 건조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산용이니까 농해용, 축산용 포함해서 수산용도 위험물법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맞다. 위치구조 설비 변경 없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자 이때는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요건 예전 기준에는 맞았지만 현재는 1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위험물 지정 수량 배수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제5류 위험물에 니트로 화합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5류 화합물 중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들어간다고 다 니트로 화합물 아니죠? 테트릴, 트리니트로 톨루엔, 피크린산, 그리고 트리니트로 페놀까지 이렇게 4가지가 니트로 화합물이고요. 니트로 벤젠은 심지어 5류도 아닙니다. 요건 4류 위험물이다. 니트로 벤젠은 4류 위험물의 제3석유류에 속해요. 중화니클, 니트로 벤젠은 4류 위험물이지 5류 위험물 니트로 화합물에 속하지 않는다.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 테트릴, 피크린산이 니트로 화합물이에요. 과산화나트륨 78g과 충분한 양의 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종류와 생성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요건 반응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과산화나트륨 Na2O2 2몰과 H2O 물 2몰 이렇게 반응해서 수산화나트륨 4몰하고 산소 1몰, 반응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생성되는 기체는 O2 산소가 되겠고, 과산화나트륨 2몰당 O2 1몰이 발생하니까 원래 O2의 분자량은 원자번호 8번 짝수니까 2배 해서 16 곱하기 2가 되고요. 1몰당 36g이지만 과산화나트륨 1몰당 산소가 0.5몰만 발생하니까 36g의 반, 16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 78g 충분한 물로 반응시키면 산소가 16g 발생한다. 옥내 탱크 저장소 중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 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자 옥내 탱크 저장소를 단층 건물이 아닌 건물, 즉 2층 이상 건물에 설치할 경우 이 탱크 전용실은 1층하고 지하층에만 설치해야 되는데요. 어떤 위험물일 때 1층하고 지하층에 설치해야 되느냐, 자 교재 페이지 76페이지 참고하시고, 2류 위험물 중 덩어리 유황, 그리고 황화린과 정린, 3류 위험물 중 황린,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이렇게 세 종류는 반드시 단층 건물 외에 옥내 저장소에 탱크 전용실 설치하는 경우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해야 되고, 요 4류 위험물 중 인하점이 38도 이상인 위험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래 요 4가지는 단층 건물 외에 옥내 탱크 저장소를 설치할 때 반드시 탱크 전용실을 설치해야 되는 4가지 사항인데요. 이 중에 4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2류 위험물 덩어리 유황, 황화린, 정린, 3류 위험물 황린, 6류 위험물 질산은 반드시 1층 또는 지층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탱크 전용실 1층 또는 지층 나왔다.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포함되고 4류 위험물 중 인하점 38도 이상 요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하기 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